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코스닥도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피 역시 계속해서 2085포인트대까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 상황에 맞는 이제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하신 뒤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많이 열려 있고요.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코스피가 2085, 86대까지 올라갑니다. 1% 급등 흐름이고요. 오히려 우상향을 더 강력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1시간도 채 남기지 않았는데 지수는 뭐 잘 달립니다. 장 초반에 잠시 주춤하다가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수급 주체 보셔도 쌍끌이 매수 유효합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사고요. 개인이 무려 2,053억 원, 2,063억 원까지 매도 물량을 쌓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도 676대까지 올라옵니다. 1.43% 급등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어느새 이제 68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수급도 뭐 기관이 사주고요. 개인이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파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지금 후반에 들어와서 더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을 짚어봐야 되는데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확신의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10원이나 빠지네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상황 좋습니다.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어떤 이슈인지 대략적으로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은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발 금리나 훈풍 소식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2080선까지 어떻게 보면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재와 반도체 장비 위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을 경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뉴욕 증시를 살펴보자면 이제 S&P 500 지수가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넘기는 기염을 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미국 연준 파월 의장에 의거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0.25bp 정도, 25bp 정도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를 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현재 인플레이션이 페드가 정하고 있는 2%의 금리, 2%의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안 따라오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용지표도 호주세이긴 하지만 실제 실물 경기라든지 경기 둔화가 어떻게 보면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토대로 어떻게 보면 경기를 진자시키겠다라는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7월 말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증시 흥풍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특징 섹터로는 이제 정유화학 관련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정제 마진에 대한 단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미국발 허리케인의 북상 소식이 나타나면서 멕시코만에서 시출하던 정유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유학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7월 중 발표되는 실적을 보고 가시화가 될 때쯤에 실적 개선세를 보면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고위층에서 군수 물자가 아닌 민간 수출에 대한 호영 기대감이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전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아직까지 완만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추세로 V자 반등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 전략보다는 진바닥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삼성 SDS입니다. 네. 동사의 경우에는 2분기에도 꾸준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비 대비해서 2.4% 증가한 2,433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실적은 아무래도 컨센서스에 부합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여력은 없겠지만 향후적으로 꾸준한 성장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IT 서비스 사업이 어떻게 보면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매출액도 전년비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한 외형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인텔리전트 팩토리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AI 여러 가지 전산 관련된 솔루션들에 대해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면서 동사가 계속적으로 M&A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순연금 한 3,6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IT 사업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분 투자 내지는 M&A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지분 투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크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매수하기에는 적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적인 전략은 목표 주가 2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0만 9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에 대해서 현재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정보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이 좋은데 목소리들이 조금 아직 낮으신 것 같은데 비가 와서 그런가요?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 기분도 좋게 장도 오르는데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뭐 흔들면서 하시죠. 예. 네. 김 소장님부터 갈까요? 네. 지금 그 시장에 약간 게임주가 테마죠, 거의 뭐. 약간 테마로 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플레이위드가 지금 거래 정지 풀렸죠. 어저께 예. 거래 정지 하나 했었거든요. 요즘 약간 거래 정지를 다는 게 훈장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지금 안 좋은 거래 정지도 있잖아요. 사실 좀 이제 방송에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모든 방송에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의 심정도 있고 하니까 그 종목명을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지금 안 좋은 사건으로 바이오에서 거래 정지가 돼서 어쩌지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거래 정지는 똑같은 거래 정지인데 다르죠. 너무 뜨거워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플레이위드는 아래서 이게 얼마가 올랐지 도대체? 이게 7배 같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10,000원도 안 하던 게 지금 57,700원까지 갔는데 그래서 너무 뜨거우니까 거래 정지까지 시켜버렸고 오늘 아마 그 단일가 매매를 하고 있나요? 그러겠죠 뭐. 지금 그건 아닌가?
하여튼 뭐 그 뜨거워지면 막 거래 정지도 시키고 투자 경고 딱지도 달고 막 단일가 매매도 시키고 했는데 막 예. 그걸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플레이드가 이제 대장이고 근데 이제 그 거래 정지도 한번 당했고 해서 약간 좀 쉬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숨을 고르고 있는 사이에 어디 갔지? 다른 것들이 또 있어. 오늘 조이시티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안 풀려버리고 있어, 계속. 그리고 뒤에 미스터 블루가 또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것들이 다 좀 게임이죠. 예, 게임주예요. 그러니까 그 이 중에는 좀 스타트업 같은 게임주도 있고 이제 막 하나를 개발해서 뭐 베타 테스트를 해보고 출시를 하려는 이런 게임 회사들이 많아요. 이 8위의 조이맥스도 게임이고 게임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완전 게임판이에요. 거기다 이제 애국주가 조금 떠오르다가 오늘은 지금 다 급락세를 지금 맞이하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모나미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모나미는 일본 볼펜 안 쓴다고 다이소에서 안 사고 한국 볼펜 쓴다고 모나미 오르고 덕성 같은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거는 왜 움직였냐면은 반도체 소재 부품 국산화한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올랐고 그리고 지금 뭐 그 부방이나 쿠첸 같은 경우는 일본 밥솥 안 산 데서 오르고 일본 맥주 안 마신다고 해서 하이트질러 홀딩스 막 상한가 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성통상은 유니클로 안 산다고 해서 탑10 산다고 해서 신성통상 오르고 근데 지금 언급했던 종목들이 오늘 다 급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지금 저 소형 게임주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플레이드도 깨지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좀 초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지금 후반부로 올수록 갑자기 SK네트워크스 그리고 SK 디스커버리 우 이게 갑자기 변동성 완화 정치 발동되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에어 부산 포함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세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저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미스터 블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 뭐냐면 제 생각에는 지금 약간 살짝 장마잖아요. 지금 프로야구 경기도 다 우천 취소됐거든요.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여름 관련주. 이거 그래서 다음 후속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세코였거든요. 1등이기 때문에 또 보는 거예요. 이거 파세코 지금 보세요. 안 죽었어요. 전혀 지금 떨어지는 폭이 약해요. 그리고 뭐 창문형 에어컨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파세코랑 신인산업이 두 개 방송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홈쇼핑 봤는데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만 집중적으로 팔고 있고요. 지금 신인산업은 에어 서큘레이터만 집중적으로 팔고 있어요. 지금 금액대가 대충 보니까 파세코는 5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 팔고 있고 창문형 에어컨 신인산업은 이 에어 서큘레이터인데 이것도 금액이 꽤 돼요. 20만 원 이상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풍기 이런 거에 비해 금액이 세요. 그러니까 스탠드형 에어컨에 비해서는 약하죠. 스탠드형 에어컨은 제일 싼 것도 200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홈쇼핑 파는 게 200, 300 이상이고 선풍기는 사실 지금 껴줘요. 그냥 껴줘. 이런 걸 사면 에어 서큘레이터 까면 사은품을 껴주고 그러니까 금액이 싸요. 근데 이거는 금액이 좀 되는 것들이다.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인데 이게 지금 장점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그리고 1인 가구 그리고 설치기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설치 기사가 필요 없고 타공이 필요 없어서 전셋집 1인 가구 이쪽 위주로 엄청 떠오르고 있고 홈쇼핑에서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거 배경 스토리가 왜 먹히냐면 기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기술적으로 엉망진창이고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배경 스토리 얘기하면 쟤는 뭔 얘기하고 있어 주가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 대에다가 대놓고 좋은 얘기 하냐 저 혼자 떠들고 있네 주가가 좋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도 더 그 근거를 갖는 거예요. 주가가 좋잖아요. 일단 파세코가 지금 2019년에 포텐을 폭파시켰어요. 2014년부터 이게 2018년까지 내리막이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돌파시켜서 이거 보니까 2013년에 갔던 폭을 이만큼 갔어요. 다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세코가 지금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얘가 1등 중이니까 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 그 지금 뭐 플레위드를 지금 안 하더라도 플레위드를 봐야 되는 게 조이시티나 미스터 블루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플레위드가 맨 먼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걔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잘 봐야 돼요. 여름 관련주 할 때도 파세코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파세코가 지금 1등 중이니까 다시 보자. 손절가 10,000원, 목표가 15,000원. 이거 지금 다시 움직인다면 얘가 제일 먼저 갈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종목은 신일산업입니다. 여기서도 연관된 건데 신일산업이 약하죠. 파세코보다. 당연하죠. 지금 보세요. 미스터 블루가 왜 상한가를 굳히지 못해요? 플레이위드는 상한가를 바로 굳히고 계속 가잖아요. 1등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1등주가 워낙에 열어주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2, 3등주가 갈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신일산업도 마찬가지예요. 파세코가 계속 가면
신인산업도 이 고점 돌파에 그 여력을 갖게 돼요. 얘는 에어 서큘레이터가 지금 폭발적인 지금 실제로 이 신일산업의 레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 다 에어 서큘레이터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에어 서큘레이터를 구입할 때 지금 사은품을 아까 뭐 선풍기도 껴준다고 했지만 선풍기로 뭐를 껴주냐면 지금 아까 파세코군요. 파세코와 창문형 에어컨을 사면 모기 포충기를 껴줘요. 그러니까 파세코 제가 그때 살짝 언급했는데 모기 포충기도 만들기 때문에 그 해충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거고 신일산업은 에어 서큘레이터를 통해서 단가가 굉장히 높아졌다. 선풍기보다 이게 뭐 수배의 가격대예요. 에어 서큘레이터가 물론 성격이 다른데 에어컨과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해서 요즘에 에어 서큘레이터를 세컨드 가전으로 많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20% 성장한 2,100억 원으로 신일산업에서 지금 연초에 상정을 했는데 이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에어 서큘레이터를 지금 선풍기 비중이 신일산업은 절대적인 회사거든요. 근데 에어 서큘레이터가 들어오면서 단가가 높아지면서 매출액은 당연히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지금 뭐 마케팅을 워낙에 강화해서 프로모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판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등치를 키우는 데는 에어 서큘레이터가 역할을 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돌파를 신일산업은 2,500원 라인을 이번에 또 돌파를 못했는데 이건 선도주가 아니라서 그래요. 일단 창문형 에어컨을 위시로 한 파세코가 더 강력하게 올라주면 신일산업도 2,500원을 돌파할 지금 힘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1,800원, 목표가 3,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건 아까 파세코의 모기 포충기 얘기 드릴 때 같은 걸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모기가 활동하게 되면 이번에 만약에 요즘에 마른 장마가 많이 오잖아요. 장마가 예전처럼 많이 와서 물론 그게 또 홍수 피해가 오면 안 좋겠지만 홍수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모기 장구벌레 알들이 다 휩쓸려 내려가서 심하게 홍수가 온 뒤에는 모기가 되게 개체수가 줄어들었다는 뉴스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마른 장마가 많거든요. 지금 비는 찔끔 오면서 후덥지근해요. 이게 지나고 나면 오히려 장구벌레들은 엄청나게 까나서 모기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모기 기피제니 뭐니 이런 게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릴 텐데 태양은 홈티파 에어졸 부분의 1위인 이쪽에 에어졸 관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태양 이게 또 모기 해충 방제 쪽으로 얽혀서 올릴 수가 있어요. 손절가 9,000원, 목표가 12,000원. 제가 순서대로 얘기 드리는 이유는 파세코가 1등이니까 그걸 보면서 후발주 잘 대응하시라는 얘기로 계속 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는 샘코입니다. 자, 샘코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크게 달렸죠. 자, 지금 이거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거 노릴 수 있는 자리였어요. 이건 뭐 길게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면 이렇게 산과 고를 한번 크게 만들고 나면 후유증이 커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지루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지루한 움직임이 나오기 바로 그 전 타이밍에 산을 만들었다 고를 만들 때 쭉 내려오다가 한번 튀는 과정이 이거 한번 중간에 튀었어요. 여기 6월 말에 튀었고 지금 개파라가면서 다시 떨어지는데 죽더라도 통통통통 튀면서 죽어요. 계단에서 공이 떨어져도 공이 통통통통 떨어지면서 근데 통통 거릴 때 살짝 먹는 그 부분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샘코가 그때 얘기를 했지만 비행기, 항공기에 관련된 종목인데 자체 기술력 동원해서 지금 이 소형 군용 드론 이 개발 사업도 하고 있고 무인 전투 실험용 무인기 20대 생산 목표. 뭐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 공격할 뻔하다가 철회했다는 게 처음에 촉발된 게 그거잖아요. 미군의 드론을 이란이 격추를 시켰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어떤 첩보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드론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방산 쪽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 샘코가 그걸 하고 있어요. LIG 넥스원하고. LIG 넥스원이 방산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에 속하거든요. LIG 그룹이. 그래서 이 LIG 넥스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LIG 넥스원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연구원들이 나와서 유튜브나 이런 걸로 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요. 되게 어려운 방산 용어부터 시작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방산기업이 보수적으로 생각했는데 블로그나 이런 걸 운영하는 거가 되게 좋고 그래서 LIG 넥스원과 협업을 해서 샘코도 이거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수급이나 기술적인 부분, 탄력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손절가 13,0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가스텔 바작입니다. 자, 지금 상한가를 갈 듯 하다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정말 주구장창 빠져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가나 정말 실망스러운 움직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지금 이 급등세로 인해서 어떤 반전의 그 계기를 마련했어요. 지금 21선이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오늘 지금 28% 급등으로 이걸 뚫어버렸거든요. 이게 한 2, 3일 정도 이 시세를 이어주면 이제 5일선이나 11선이나 21선 이런 지금 막 형성된 것들 있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거든요. 한 2, 3일 급등을 하면 이 한 방으로는 이게 바로 다음 날 내일 바로 급락해서 이게 상쇄돼 버리면 안 되고, 왜냐면 그렇게 되면 축구로 따지면 한 골 넣고 한 골 먹혀서 1대1이 돼버리니까 이동평균선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쭉쭉쭉 이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도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다 얘기를 했지만 골프복 관련주고 지금 이한희 씨가 계속해서 모델을 하고 있고 그걸로 해서 인지도를 쌓은 기업인데, 이 지금 골프 관련주들이 다시 또 조금 부각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가스테바이오 또 그 시점에 맞춰서 모양만 만들어 놓으면 좀 탄력 한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13,000원, 목표가 2만 원입니다. 파세코부터 카스텔바자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자, 이제 하체기 전문위원 만나봅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한비소프트입니다. 예. 지난 화요일에 제가 방송 출연해가지고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좀 좋으면서 상당히 이 종목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게임주들이 지금 강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덩달아서 같이 지금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사업이 온라인 게임입니다. 거기에다가 드론 그리고 블록체인도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게임 쪽에서도 AR, 그다음에 AR하고 VR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쪽으로 시장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좀 게임 쪽에서의 좋은 좀 흐름 보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빛 드론이, 이 자회사의 한빛 드론이 SK텔레콤과에서의 드론 쪽 제어 솔루션을 좀 공급하는 계약을 좀 체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죠. 비트포렉스에 좀 상장이 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블록체인 쪽에서의 조금 사업이 연관이 되겠다는 거고, 오늘 또 하나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클럽 오디션이 3분기에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에 출시가 예정이 돼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일본 회사하고의 그 람부 삼국지 남무, 그 다음에 컨슬링거하고의 어떤 그 계약에 의해서 개발된 게임인데, 이쪽에 대한 좀 이슈도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좀 수급을 좀 봤을 때, 조금 계속해서 조금 좋지 않은 좀 흐름을 좀 계속해서 보였지만은, 기타 쪽, 특히 이제 기타 쪽은 이제 뭐 우정사업본부도 있고, 뭐 일단 뭐 개인적인 법인 업체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기타 쪽에 이제 수급은 이제 우정사업본부로 좀 많이 잡히는데, 최근에 보면은 기타 쪽에서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에 여러분들께 한번 이 종목을 좀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장 어느 정도 안정이 잡히면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3,2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콘텍 시스템인데요. 네, 콘텍 시스템 같은 네트워크 장비 업체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5G 통신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번에 그 5월에 바닥을 좀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그 5G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뭐 KMW, 그 다음에 솔리드, 뭐 오이솔루션, 다산 네트워크스 등. 근데 오늘이네요. KMW라든가 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나머지 이제 기타 종목들은 좀 눌림이 하방으로 좀 잡혔었고, 그 종목들은 옆으로 좀 잡혔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을 좀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 주가라는 것은 추세와 파동에 의해서 가잖아요. 추세는 장기적으로 가는데 중간에 그 파동을 거쳐가는 구간에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파동을 올라갔다가 눌림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들, 그때는 6월 달에는 단기 고점이 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데 상당히 위험했는데, 지금은 눌림목을 정말 잘 줬습니다. 뭐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시장도 눌림을 잘 주고 있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가지고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께 좀 잘 좀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콘텍 시스템이 정부 측에서 정부 자원 통합 구축
사업을 했는데 이거를 298억에 수주를 했습니다. 정부에서의 그 정보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고 뭐 광주에 있고 다른 또 지방에도 있습니다. 한쪽에서의 문제가 됐을 경우 백업으로서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의 그 추진하는 사업에 이 콘테이 시스템이 수주를 했다. 나름대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기술력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자회사 쪽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자회사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시멘트, 그다음에 아스팔트를 기본으로 해서의 건축 토목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방송 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봤어요. 미국 쪽에서 핵을 좀 동결했을 경우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를 좀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번 달에 중순에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좀 갖춰질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오늘 뉴스 나온 것처럼 동결이 되고 미국 쪽에서의 어떤 제재가 조금이라도 풀리게 된다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재료가 좀 따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회사인 인젠트가 카카오뱅크의 프로그램 솔루션을 좀 공급하면서 인터넷하고 좀 연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 방송 오기 전에 저 리포트를 하나 좀 보면서 카카오뱅크의 그 월 해가지고 사용하는 고객들의 이제 숫자를 좀 봤는데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서의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 머물러 있는 시간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 SDS에서 조금 이제 중소기업 업체를 좀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아마 콘테이 시스템이 조금 언급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콘테이 시스템이 삼성 계열사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재료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됐을 경우에는 콘테이 시스템이 거기에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반응을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2,470원, 손절가는 1,83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지 디스플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오늘 조금 상승은 하지만은 좀 멈춰가는 그런 흐름인데, 이 회사가 9월 1일자로 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 인지 AMT하고 흡수 합병을 합니다. 자동차 업체인데 최대 주주를 보면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인지 컨트롤스가 자동차 부품 회사이죠. 인지 컨트롤스에서의 주로 전기차 배터리 모듈 팩, 그 다음에 수소차에 들어가는 멀티 밸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멀티 밸브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80%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에다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지 컨트롤스가 과거에 개성공단의 인지개성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100%의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개성공단에 다시 한 번에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또 인지 컨트롤스가 그 대북주로서의 연관이 된다고 하면은 또 인지 디스플레이도 같이 또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인지 AMT 쪽에서는 하이브리드카용 인버터 하우징 기술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 디스플레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가 않지만 인지 AMT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뉴스에서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그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하면서 이 흡수 합병에 대한 기대 심리를 좀 불어 넣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또 인지 디스플레이 또 거래처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처들을 보면은 완벽한 거래처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합병하기 전인데도 매년 꾸준하게 배당금을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주당 75원의 현금 배당을 줬습니다. 17년도 마찬가지, 16년, 15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거죠. 실적이 안 나오면은 배당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양호한 실적 성장과 안정적인 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2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팅크웨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그 코스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 안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제 제약 바이오들의 악재가 돌아가면서 나왔죠. HLB, 그다음에 한미약품, 또 이틀 전에는 신라젠과 그다음에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상당히 안 좋으면서 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소속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가 조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시장과 업황을 보는 중점에 둬서 투자하는 바텀 방식이 있고, 회사의 그 내재의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장과 업황에 보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내재의 가치에 좀 우선을 두는 바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텀 방식, 내재 가치에 있는 종목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워낙 그 내부적으로 실적이라든가 미래 성장에 있는 종목들은 빠르게 시장에 상승했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팅크웨어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시장에 의해서 빠졌지 어떤 회사의 문제에 있어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좀 맞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 그다음에 태블 PC, 그다음에 이취 기반 서비스인 LB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아이나비 아시죠? 누구나 다 한 번 정도 다 사용해봤던, 그래서 그 제품을 좀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LBS, 이것도 이제 증강현실하고 연관이 됩니다. 5G 시대가 되면서 증강현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이쪽으로의 이 광고 이 부분이 상당히 성장하는 흐름인데, 일단은 뭐 AR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모 어플에 보면 무슨 방이 있어요. 무슨 방 그 어플을 가면은 그 가상현실로 해서의 정말로 내가 가서 그 방을 확인한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지고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가구, 글로벌 회사의 가구 회사도 그렇게 해서 가구를 내 집에 좀 배치를 해보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쇼핑몰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옷을 샀을 때 가장 그 문제점이 저 옷이 나한테 사이즈가 맞을까, 나에게 색깔이 어울릴까, 이게 가장 의문점인데, 만약에 이제 AR이 그쪽에서의 시장에서의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모니터에서 봤을 때 색깔과 실제로 매장에 가서 그 옷을 입었을 때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훨씬 더 AR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보완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좀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연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하고도 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볼보 트럭 코리아의 그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투자 좀 지원이 나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과 구글에서도 말이 나왔었죠. 봄에 커넥티드카 공동 플랫폼에 구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우리 맛집이라든가 뭐 주유소라든가 뭐 관광지라든가 검색할 때 그런 것을 빠르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은 조금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갔지만은 장마가 또 지나고 나면은 미세먼지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차량용 공기청정기 쪽에다가 또 많은 조금 특히 영유아 아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좀 설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7,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가셔야죠. 예. 한 종목도 예. 있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아, 예.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편안하게. 예. 지금 팅크웨어까지 4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쉼없이 달려왔고, 이제 5번째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떤 종목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예.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우시는 건 아니죠? 예, 우는 건 아닙니다. 자, PC 디렉트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좀 꾸준하게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제가 그 화요일 날 나와가지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바닥에 있을 때 이 5월 달에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높아가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IT 부품을 이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해서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좀 업체인데, 주로 CPU, 프로세서죠. 그다음에 스토리지, 메인보드, SSD 등 IT 하드웨어를 주로 이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죠. 방향에 맞춰서 또 제품을 유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제품과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 그리고 드론 제품을 이제 가지고 와서 유통하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마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용하신 분은 상당히 좀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에다가 IT 칩을 이제 심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동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뭐 에어컨이라든가 조명, 그다음에 뭐 세탁기 이런 것들 전부 다 가동할 수 있고, 만약 그 가동했더라면은 우리가 이제 자산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안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드론 쪽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까 한비소프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그 드론 산업이 어느 정도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한비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업적으로 택배, 그 다음에 농업, 그리고 군사 이게 다양하게 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 꾸준하게 좀 배당금을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금 100원이 좀 지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꼬리가 조금 길게 달렸다가 좀 뺐다가 다시 또 계속해서 변동성 상당히 큰 흐름인데, 일단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거니까 여러분 좀 자존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7,300원, 손절가는 5,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C 디렉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짧게 오늘 단기 접근해 보면 지금 동시효과에서 들어가 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한 종목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어떤 종목 갈까요? 예, 가스텔 바자기 극한 직업의 이한희 씨가 모델이기 때문에 극한 기다림의 끝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극한 기다림의 끝이 드디어 온 것 같고요. 대신에 오랫동안 하락을 한 만큼 매물대가 강력하니까 짧게 단기 추천주로 어울릴 것 같아요. 가스텔 바자기 뭐 미래 뭐 골프 시장의 뭐 그 어떤 성장성 이런 거는 일단은 접어두고 단기적으로 한번 그 단타로 노려보자. 그래서 목표가 아까 설정된 거, 목표가 아까 좀 높게 잡았는데 그 단기 추천주의 목표가는 좀 더 낮게 설정하셔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 위원님은 어떤 종목을? 인지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좀 쉬어갈 수도 있지만은, 자, 흡수 합병을 함에 있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 쪽에서의 그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에 대한 납품하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 기아차의 주가는 내연기관 쪽이 아니라 이 수소차, 전기차 쪽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자동차 스틱하고 오토가 나왔을 때 오토에 대한 좀 불신이 좀 많았었어요. 뭐 급발진 뭐 발생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스틱이 오히려 찾기가 힘들고 다 오토 쓰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내연 기관차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제 수소차, 전기차 쪽으로의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흡수 합병했을 경우에 이 하이브리드카용 인버터를 좀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에서 좀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50원 말씀드립니다. 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325번님의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2,900원에 비중 10%. 셀바스 헬스케어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신 소장님? 지금 바이오가 지금 안 좋죠? 그냥 지금 얼마 차이 안 나니까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이오 업종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누누이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 정부의 지금 의지가, 예를 들어 지금 부동산 대책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이 많아요. 그래서 뭐 기사도 당연히 많이 나오고 그 많은 자산을 가진 가운데 관심도 많고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 대책은 정말 지겹도록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맨날 하고 신문에서 맨날 하고, 맨날 불려나가는 거 국토부 장관이고, 국토부 장관한테 뭐 여기는 왜 올렸어? 여기 신도시 왜 만들어요? 지금 우리 신도시 폭락했는데 몰려가서 난리치고. 그러니까 근데 왜 주식시장은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 대책이 안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엔 증시 부양책 한 개라도 나왔나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증시 부양책을 하고 코스닥을 살려야죠. 그런 의지가 없는 가운데 저렇게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는 투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밑으로 빠져서 계속 구멍으로 뚫어주고 있는데, 이걸 잡으면 하수구 속으로 빨려드는 것처럼 그냥 술술 빨려 들어가 버려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주는 제 생각에 피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이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이오 업종에 이제 딱 부양책을 쓴다. 이러면 또 이제 IT 소재 업종에 우리도 부양책을 달라.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서 맨날 그러잖아. 우리 시에만 왜 저쪽에만 지하철 깔아줘요, 여기도 지하철 깔아줘요.
그게 시끄러워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풍토가 조성될 때 예. 증시 부양책을 좀 쓸 때까지는 바이오 업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 포지션을 일단 주셨고요. 나머지 얘기. 하 의원님, 예. 짧게 그냥 9770번님의 동원개발 5,000원 20% 예. 이거 어떻게 할지 그냥 딱 결론만. 예,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계속 매수가를 손절가로 이렇게 잡고 계속해서 홀딩하시고 아마 전고점까지 한번 지켜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087.96까지 올라갑니다. 30포인트 가까이 오늘 급등하는데 오랜만입니다. 코스피의 이런 랠리.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오죠. 흐름 괜찮습니다. 매물대 많이 잡아먹고 올라가고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오늘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많고요. 기관은 투신 연기금이 사주고 개인은 2,330억 원 팝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 볼 텐데 SK하이닉스 잘 달리네요. 삼성전자도 잘 달립니다. 현대차도 역시나 잘 달립니다. 14만 원대. 다들 7만 5천 원, 14만 원, 4만 6천 원대 뚫고 올라갑니다. 셀트리온도 19만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모두 다 빨갛습니다. 오랜만이네요. 10종목 모두 빨간불이. LG화학부터 SK텔레콤까지 큰 폭의 급등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죠. 676.94, 676, 677대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죠. 수급 주체 보셔도 오늘 양호합니다. 개인 기관 사는데 개인의 매수 물량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아마 장 끝나고 나면 개인 매도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에서. 기관 307억 원 사주는데 전주체가 사고요. 외국인 19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총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CJENM, 신라젠 올라가는데 CJENM의 상승폭이 3%대까지 늘어났고요. 신라젠 지금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큰 폭의 상승, 큰 폭의 하락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도 약세, 펄어비스가 하락폭이 꽤 큽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할 텐데요. 메디톡스가 오늘 악재에도 불구하고 41만 원대까지 회복을 합니다. 이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거고요. 오늘 악재가 터진 시점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메디톡스는 양호합니다. 시장 상황이 받쳐주기 때문에 덜 빠지는 겁니다. 슈젤 약보합, 스튜디오 드래곤도 약보합, 그리고 KMW와 SK머티리얼즈 올라가는데 반도체 소재 업종들 지금 SK머티리얼즈를 필두로 해서 급등 나옵니다. 예, 목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옵션 만기일 치고는 잠잠하게 넘어갔는데 사실 요즘에 옵션 만기일은 그렇게 변동성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아니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슈들이 시장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그리고 어제의 상승을 또 이어갈 수 있느냐 부분이었는데 오늘 예상보다도 더 큰 아웃퍼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반 한숨을 돌렸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근데 좀 애국이란 글자를 약간 좀 기사를 쓰기에 굉장히 좀 좋은 단어라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애국을 정말 그렇게 표현하는 대로 애국을 위해서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내역을 올리거나 연예인이 지금 인스타그램에 올렸잖아요. 여행 우리 당당하게 비행기 취소 내역을 올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그렇게 과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를 뭘 그렇게 과시하냐, 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는 엘사 있죠. 이렇게 렉서스. 지금 테러를 당했거든요. 거기다 누가 김치를 던지고, 매국노라고 라카로 칠해가지고, 끌려갔어요, 레카에. 근데 이게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올라오는데, 이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좋게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애국 테마주는 오르는데, 자, 여행 항공주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수기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그게 안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여행이 싫어서 안 갔는데 한국 주식시장의 종목이 안 좋아. 되게 이게 그러니까 물론 운동을 하시는 분과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예 갈려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주식 투자 입장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여행 항공주가 폭락이 이어지니까 이게 더 안 좋고 그리고 바이오주는 지금 이게 너무 압수수색을 당하는 게 많아요. 지금 좀 조심해. 늑장 공시하질 않나, 세포가 바뀌었는데 모르질 않나, 어디 임상 실험했는데 결과가 안 좋고,
그리고 상장할 당시에 내놓았던 자료는 다 허구. 이런 게 너무 많고, 아니,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래소 코스닥에서 분명히 상장 요건을 제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오늘 그 증권사 지금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NH는 왜냐면 상장 주관사 인보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지금 다들 좀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주가 조금 치고 올라오는데 게임주만은 제발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꾸 질병 분류 이런 연관지어서 게임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저게 또 바이오를 대체해야 될 게임마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이슈가 돼가지고 주저앉는 일이 발생된다면 정말 그 공허함은 누가 메꿀 것인가. 제발 게임주는 이 게임 산업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이번 바이오가 떨어져서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게임 산업이 조금 크면서 게임주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을 조금 올려서 제 생각에는 바이오주가 꺼지면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푹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거기에 어떤 거푸집 역할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방해를 안 하고 조금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 바이오주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게임이 좀 메꾸면서 시간을 끌어주면서 조금 이게 업종이 시가총액 상위가 다변화될 때까지 조금 완화되는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게임주의 조금 오늘 요즘에 강하기도 하지만 조금 시세가 좀 더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코스닥이 좀 더 응원을 합니다. 시황보다는 코스닥을 좀 응원을 하고, 좀 오늘 1등을 했지만 이런 날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 의원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은 7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이야기가 한국의 옵션 만기를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7월 달에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조금 나올 수 있다. 물론 이제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겠고, 그리고 제가 화요일에 출연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이 공포가 오고 패닉이 왔을 때 그때가 꼭 바닥이었고 기회였다라는 거. 작년 10월에도 그랬었고 올해 5월에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가장 좀 두려운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너무 조용합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계속해서 이렇게 잠잠하면은 좀 가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은 또 좀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의 바닥에서의 조금 상승세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하루 이틀 정도, 하루는 상승하고 하루는 조정 나오는 그런 패턴을 좀 만들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바닥에서 이번 시장이 밀릴 때 게임주들이 이제 갔던 이유가, 이번 시장이 밀리더라도 옆으로 횡보를 많이 했었어요, 게임주들이. 그러다가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지금 계속해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많이 밀리지 않았던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잘 선별하신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요즘 잠잠한데, 네. 항상 이쯤에 좋은 얘기 한번 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시장이 더 완전 폭등하면서 갈 텐데, 많이 안 좋은 이야기를 쓰면은, 근데 좋은 이야기보다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써서. 아무튼 간에 시장에 오랜만에 이 거래일 영성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두 분께서도 시장 분석도 해주시고 개인적인 바람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가면 더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자, 두 분간에 이쯤에서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080선 턱걸이 합니다. 1.06% 올라가면서 2080.58포인트에 윗꼬리 살짝 달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장 후반에 힘을 냈는데 역시나 1.53%대까지 급등입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677, 680선에 이제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조정 크게 나왔죠. 8원 10전 내려가면서 1173원 50전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시장 이슈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만기 날이었죠. 만기 날인데 상승해서 마감합니다. 장중 고점보다는 밀려서 끝났지만 어쨌든 상승해서 끝났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시장은 외국인의 원맨쇼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3,600억을 매수하고요. 비차이 프로그램에서도 1,400억 정도 매수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물을 오전부터 계속 매수로 대응했다라는 거죠. 오늘 6,9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끌어준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관들이 이 근래 방향성을 주지 않는데요. 오늘 연기금 오랜만에 매수를 한 120억 합니다. 위쪽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을 가졌나요?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상승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미국에서 금리나 시그널이 와서 그렇죠. 미국장 같은 경우 한번 그 글로벌장을 보면요. 미국장은 지금 시장의 모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롬 파월이 그 하원에서 증언을 했죠. 그 증언에서 7월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7월 말에 그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봐야겠지만 금리 인하가 되는 그 모습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을 거의 확신을 주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주 특이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얘기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전부 다 끌어올렸는데 실제로 원하는 금리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시장은 좀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다우 차트를 보시면 월봉상으로는 딱 쓰리봉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후행 스팬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요. 만약에 후행 스팬 돌파하게 되면 추가로 올라가시는 공간은 27,800 정도가 되는데 그 자리가 되면은 돌파가 아마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쉽지 않은 공간에 있는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에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많이 못 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일봉에서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선을 그어놓은 자리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자리죠. 이때가 6월 21일 날인데 선을 그어놓은 자리에서 윗꼬리 마크 음봉이 나와서 약 4일 정도 조정을 주죠. 그러나 다시 약 5일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양봉을 줘서 돌파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역시 맞고 밀렸죠. 그 다음에 어저께 금리 인하에 대한 하원 증언이 있었어요. 증언이 있어서 이제 거의 확신을 갖는구나 라고 했는데 역시 이 추세 연장선에서 윗꼬리 맞고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모습을 본다면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갖지만 만족치 못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다는 것은 일단 이 자리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사실 이러한 모습이 돌파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돌파되는지 정말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정말 된다면, 뭐 시사를 했지만 아직 안 했으니까 된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죠.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를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앞서서 금리 인하를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을 따라서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에 진행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일단 금리 역전 상태이지만 적절한 폭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서 따라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경기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시장도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러나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시그널로 우리나라 시그널을 한 번쯤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S&P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S&P가요. 한국 기업 신용도 하락 진입하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한국 기업 신용도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 한국 기업 신용도 하락은 다음에 미칠 파장이 뭘까요?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죠. 특히 S&P라는 건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죠. S&P, 무디스, 그다음 피치 이 세 개가
3대 신용평가관인데 이 S&P는 다른 평가기관보다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S&P 하고 난 다음에 무디스가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무디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피치가 따라오는 경향이 있죠. 근데 S&P가 한국 기업 신용도 하락 진입을 진단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일본과의 반도체 문제, 무역에 대한 어떤 분쟁이 시장을 악화시키는 과정이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부분이 더욱더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에는 굉장히 제약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본과 적절한 타협이 있어야 되고 길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걸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죠. 좀 더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악화됐을 경우에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 상승을 제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니다. 항상 이런 뉴스가 시장에 살짝 던져지고 나면요. 5, 6개월 안에 결국 시장의 표면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신용도 하락 진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면밀히 계속 시장에서 관찰하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장에 대해서 한번 보죠. 오늘은 사실 만기날인데 위쪽으로는 270 정도 예상했는데 271.80까지 갔었네요. 하단으로는 밀리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2081포인트, 그러니까 기준선 수평 구간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2080까지 올라왔어요. 종가가 2080.58이네요. 자, 이 자리는요, 과거에는 기준선 값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근데 지금의 자리는 기준선 값이 아니라 의문의 하단선인 선행스파 1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뚫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안착이 되게 중요하죠. 이 자리를 뚫어야 의문으로 가던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의문을 관통하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80을 안착하는지 보셔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멈췄죠. 근데 후행 스팬 사고로는 캔들을 뚫고 내려오다 살짝 올라간 상태지 다시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장 또 한 번 이만큼의 상승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다시 밀림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